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임동선입니다. 2월 20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장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2020선대를 밟았으니만큼 또 지난번처럼 하루 만에 또 흘러내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장을 잘 지켜냈습니다. 장 초반에 쫙 올랐던 것을 좀 지켜내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1.43포인트가 상승하면서 제자리 걸음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파란불이 아니라는 것만 해도 참 기분이 좋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이제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장이 상당 부분 좀 호재로 받아들인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시장에 좀 우려 섞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던 것이 중국의 어떤 긴축 정책, 시장을 좀 쪼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업 면에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악재들로 작용할 염려가 많다.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지급 준비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돈도 좀 많이 풀고 이래저래 좀 경기를 좀 말랑말랑하게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로 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좀 안심을 한 것 같습니다. 철강, 화학 등등 중국 경기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 업종들의 상당 부분 호재로도 작용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상승에 따른 소식으로 인사를 드려서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자, 여러분께서 이 좋은 장에서 과연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에 올라타야지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작년도에 아마 다들 경험하셨죠. 차화정 하면서 막 질주할 때 차화정 이외에 다른 업종에 이렇게 올라타 계신 분들은 올라가는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될 뿐 아무런 수혜를 누리지 못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업종과 종목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오늘 저희들에게 집중적으로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153-2613번, 문자 013-3366-0110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발빠른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로 SK증권에서 발간한 LG이노텍 레포트입니다. 네. 제목을 턴어라운드 전초전이란 제목을 달았는데요. LED 사업부 영업적자는 2012년 마이너스 4.5%로 전년비 대폭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사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유로는 첫 번째로 상반기 단기 수급 개선 영향으로 LED 업황이 호전될 전망이고 두 번째 2011년 4분기 재고 소진 이후 빌드업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6인치 전하는 통한 원가 절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웨이퍼 제조의 내재화 비중 확대로 전년 대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011년 국내 LED 3사 중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실적 우려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부터는 LED 사업의 체질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6인치 리더십을 지속 유지하는 한편 계열 회사를 통한 웨이퍼 조달 내재화 비중 증가로 원가는 개선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BLU에서 캡티브 외에 고객사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조명 매출 비중도 2011년 5% 수준에서 2014년 15% 수준까지 확대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장 동력으로 카메라 모듈과 패키지 기판 사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 사업의 2012년 매출액은 각각 1조 6,416억 원 그리고 3,827억 원으로 성장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이 사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카메라 모듈 주요 고객사의 2012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기준 58%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로 패키지 기판은 FCC-SP 시장 진입으로 고부가 제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모듈은 메이저 스마트폰 제조업체 3사 매출 비중이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고객사 내 과점적 공급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패키지 기판 CSP 비중이 50%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고부가가치 제품인 FC CSP 시장에서도 글로벌 칩업체 향으로 공급을 개시함에 따라 이익률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2012년 매출액은 5조 원으로 영업이익 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449억 원으로 흑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LED 업황 개선에 따른 적자 폭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두 번째 카메라 모듈과 패키지 기판 중심으로 외형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12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HMC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GS 홈쇼핑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정말 좋은 주식이란 제목의 레포트를 냈는데요. GS 홈쇼핑은 낮출래야 낮출 수 없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예상 재무제표 기준 PER과 PBR은 각각 7.6배, 1.2배 수준으로 부담 없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가치 합산 방식으로 평가할 때 현재 주가 수준에서 적어도 80% 수준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 올해 연말 순현금 6,310억 원을 감안하면 영업 가치는 1,309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 대비 실질 퍼는, 그러니까 실질 PER은 1.3배 거래되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저평가된 주식이 과연 또 얼마나 있단 말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성장과 수익성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주식이다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 소비는 침체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가파를 뿐만 아니라 하강 속도도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홈쇼핑 산업도 경기 침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올해 유통 채널 중 가장 양호한 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GS 홈쇼핑 영업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둔화된 것은 맞지만 소비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선방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3.1%, 7.2% 증가한 2조 8,753억 원과 그리고 1,137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영업이익률은 4%로 전년비 0.2% 둔화될 것인데 이는 매출 총이익의 개선율에도 불구하고 SO 수수료와 판촉비 등 판매 관리비 부담의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세전이익은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할 것인데 이는 지난해와 같은 일회성 손실은 없을 것이지만 지난해 1분기에 발생했던 SO 지분 처분이익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의 GS 홈쇼핑에 대한 목표 주가 21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에서 발간한 강원랜드의 레포트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최근 강원랜드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각 증권사마다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 리포트를 골랐는데요. 4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소폭을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 그리고 2.8% 감소한 3천억 원 그리고 95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컨벤션 호텔과 콘도 신규 개장 등으로 인한 고객 증가로 인해 비카지노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 34.3% 증가하였으나 4분기 기준 전체 매출의 92.4%를 차지하는 카지노 매출이 전년 대비 3.1% 감소하며 4분기 연속 매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임금 인상분 49억 원을 소급 적용하고요. 그리고 컨벤션 호텔과 콘도의 신규 개장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운용기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0.6% 하락한 31%를 기록했습니다. VIP 매출의 바닥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고객당 1인당 드랍 감소를 시사합니다. VIP 매출의 감소폭이 직전 4개분기 평균 수준이 30%보다 크게 완화된 9.9% 수준에 그쳐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일반 고객인 카지노 이용 고객 수는 전년 동기와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인당 드랍의 감소폭이 2011년 2분기, 2011년 3분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7% 수준으로 높았다는 것은 일반 고객의 1인당 드랍의 감소가 나타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테이블의 1인당 드랍의 감소는 내수 경기 부진 및 신규 고객 유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당분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가 오버슈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 턴어라운드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향후 2개월은 영업장 환경 개선 관련 모멘텀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로 주가 오버슈팅 가능성에 있어 바이에 대한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부과될 개별 소비세 및 9월 오픈한 컨벤션 호텔 원가 등으로 인해 올해 카지노 부분의 원가율은 전년 대비 6%포인트 상승이 예상되고 1인당 드랍의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권유하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지금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지만 보수적인 시점을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을 피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강원랜드 등 세 종목에 대해서 김동공 대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상승장에서 아무래도 기관과 좀 함께 궤를 같이 하는 게 또 좋은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증권가에서 이제 또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추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추천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기관들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함께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정보였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또 여러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드릴 두 분의 전문가는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선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13-3366-0110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증시가 연일 좀 상승세를 잃지 않고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예, 본 기운처럼 아주 우리 증시가 좀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대우건설이고요. 대우건설, 예. 예. 11,200원에 50%입니다. 11,200원에 50%. 예. 요즘 뭐 건설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좀 신경을 더 쓰시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그 건설 뭐 아직은 뭐 이렇게 불황이지만은 네. 뭐 중동 또 진출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또 민자 고속도로 대우건설에서요. 네. 거기에 이제 참여한다는 등 여러 가지 산업은행에 또 이제 이렇게 피인수가 됐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호재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고 약 한 뭐 2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 민자 그런데- 고속철이요? 예. 민자 고속철에서는 대우건설이 거기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고속철은 이제 저기 취소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 아, 고속도로. 예. 제가 고속철로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속도로에도 뭐 참여한다 그러고. 예.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한 2,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기관들이 그냥 뭐 열심히 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뭐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들고 저 전문가님 개인적으로도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건설이 뭐 지금보다 뭐 더 나빠질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건설, 시멘트, 뭐 건자재 이런 기업들로 저도 좀 투자를 계속 작년도부터 이게 늘려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더군다나 뭐 사우디에서도 뭐 50만 채를 뭐 집을 짓는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가능성도 열리고 보면은 어이구 50만 채가 얼마 무지무지한 양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만 받아도 그게 어딥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우건설은 뭐 중동 쪽에서 워낙 강세를 보이는 새 기업, 대림산업, 현대건설,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지만 대우건설 뭐 세 개를 3강으로 꼽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기관들은 그냥 계속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연유가 있어서 그런가 싶어서 예. 전문가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관들은 왜 이렇게 그 앞으로 뭐 업황이 나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이렇게 계속 팔아대는지 그 이유 좀 염려스러우시다 이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박성일 연구원께서 대우건설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기관들이 왜 이렇게 팔아 제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다면은 그 분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무리 봐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건 이제 기관이 왜 파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대우건설이 다른 건설업종 예를 들면 이제 GS나 대림산업 12개월 PR이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사이가 나오죠.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2011년도에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12개월 PR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15배 정도를 지금 주고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11,000원 정도에서 15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우건설이 빠지는 이유를 약간 2차원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건설업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PR 측면이 높은 대우건설을 매도를 하고 실적도 좋고 PR이 낮은 8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대림을 매수를 하면 차익 거래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 이제 해지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요새 이제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치고 하이닉스를 사는 거가 거의 유사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시장이 2200, 300 이렇게 막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시장이 쉽게 꺾이기에는 유동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데, 트레이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관은 아무래도 펀더멘털 쪽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고평가된 회사는 조금 매도를 하고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저평가된 회사를 좀 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GS가 큰 폭의 매도 폭이 좀 나왔죠. GS 같이 이제 수주 잔고가 조금 줄어드는 회사 혹은 대우건설 같이 고평가된 회사들은 조금씩 매도를 하고, 대림 같이 좀 안정적이고 실적 개선세가 확실한 회사들 위주로 해서 기관이 좀 매수를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업황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분명히 대우건설은 지금보다 좀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산업은행이 가져갔기 때문에 기존에 중동에서 계속 수주를 했던 물량 말고도 국내에서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 회사들,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진 않죠. 산업은행이 이제 대출을 시행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회사들과도 산업 컨소시엄이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무래도 금호 아시아나를 비롯한 금호 계열사에서 갖고 있는 지금 18.9% 정도 되는 물량, 금호 쪽이 아무래도 자금 사정이 좋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우건설이 좀 올라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좀 내보낼 수 있는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 11만 2천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부담이 되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지금 기관들이 연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기관이 이제 하락폭을 계속 더 키우면서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가 더 나올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면서 기간 조정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같은 아주 극단적인 조치가 대선 시즌을 맞이해서 좀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국내 산업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분양이 좀 잘 되고 있죠. 물론 예전처럼 좋은 분양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여타 건설사에 비해서는 분양 개선세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그렇고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뭐 알제리도 그렇고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12,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쉽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구모 아시아나 쪽 물량이 있기 때문에 14,000원 물량까지 가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우건설. 뭐 이러저러 뭐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그 가치에 비해서 평가받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같은 건설업에도 뭐 더 우량하다라고 아니면 또 가격이 실제 가치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한번 시야를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좀 넓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동양입니다. 129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네. 동양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뭐 시멘트 기업이라든지 레미콘 업체, 그러니까 레미콘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지금 가격, 그러니까 시멘트 가격 상승에 따른 레미콘 가격 인상분을 어느 정도 조금 건설업계에서 좀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건축 자재 업체들의 상승이 오늘 상당히 좀 돋보였던 하루가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양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적자에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도 잠식이 되면서 상당히 좀 힘든 경영을 조금 유지를 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작년부터 그런 부분이 서서히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 증가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은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좀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매물벽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갖고 뭐 지금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뭐 지금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은 상당히 좀 미지수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도 그 체결이 진행이 되고 있죠. 건설업체와 지금 업체, 그러니까 지금 레미콘 업체와 의 가격 협상 의견이 지금 조율이 어떻게 될지 말지 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뭐 추가적인 단기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좋지 않은 이야기로 좀 끝난다라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는 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일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500원 이상, 그러니까 지금 241선 근처까지 주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환매를 좀 거쳐가고 있고요. 그동안은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작은 호재로서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뭐 시장 종목별 순환매가 좀 나타나서 좀 급등한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1,550원 이상권에서는 일단은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지 않고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지 않고 밀려준다라면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올 경우에는 1,400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점 부근이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12월달 고점 라인이 이탈을 하면 매도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 손절가가 아니죠. 매도가는 1,400원 이탈 시는 일단 매도하시고 위로 상승할 경우에는 1,550원 이상권에서는 일단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멘트 업계에서 그 시멘트 가격 올리겠다고 하니까 레미콘 업계에서 그 생산 안 하겠다고 해서 맞서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개입을 했는데요. 레미콘 가격은 작년인가 좀 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시멘트 업계에서는 그 유연탄이 그 전체 그 시멘트를 만드는데 그 재료를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가격이 한 25% 이상 국제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것을 반영해야겠다는 논리 자체가 설득력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어느 정도 한 킬로그램당 한 7,000원 이상 정도는 될 것으로 내다 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효성입니다. 93,350원에 10%인데 이건 내일이라도 좀 추가 매수를 좀 할까요 하시네요. 예, 효성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화학 쪽이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효성의 주력이라고 한다면 뭐 스판덱스나 PTA를 비롯해서 이제 화학이나 섬유 쪽 그리고 이를 통한 무역이 좀 주력 산업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 중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화학이나 철강 쪽을 보셔야 될 텐데 중국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화학이나 철강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린다고 하면 효성은 아직 좀 뒤늦게 출발한 감이 있죠. LG화학이 제일 먼저 출발을 했고 오늘 호남 소유가 많이 따라갔고요. 그 밑으로 이제 한화케미칼을 비롯해서 KP케미칼 따라가고 있고 이제 효성도 좀 움직여주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이 움직임의 주체가 기관입니다. 최근 이제 기관 매수 동향을 좀 보시면은 한 달 정도, 한 2거래일 정도를 제외하면 계속 매수만 하고 있죠. 물론 그 물량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많이 저점 대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불타기를 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도 수익을 내기보다는 저평가에 있는 구간에 있는 이제 두산인프라코나 효성 등을 비롯한 업종 등을 좀 사서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매매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매수하시는 거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시장 상황은 좀 봐야겠죠. 오늘도 거래량이 좀 늘면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효성 같은 경우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성 같은 경우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쌍바닥 패턴으로 아주 크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천천히 LS 산전도 마찬가지고 이제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조금 무겁죠. 효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좀 올라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8만 원대에서 공매도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자문사에서 효성을 좀 샀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8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왔죠. 그건 아무래도 자문사가 샀기 때문에 주가 오르는 상승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량들이 다시 쇼커버링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쪽에서 공매도를 때렸던 세력들은 주가를 올리면 올릴수록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좀 상승 탄력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쇼커버링 작용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4분기 실적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부터는 섬유 쪽 비수기가 아닌 성수기 쪽으로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부터는 확실한 실적 개선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크게 무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14,650원에 30%입니다. 네. 자동차에서 뭐 범퍼라든지 도어 이런 부분을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겠죠. 그러니까 부품주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 그렇고 2009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의 성장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온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좀 탄력받는 흐름이 좀 나와주는 게 부품주겠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뭐 영업
이익률이라든지 시장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좀 많다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도 그렇고 특히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게 자동차 업종의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흐름이 상당히 좀 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년 전년 같은 동달 대비,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자동차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이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우려가 좀 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자동차 부품 업체나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소폭이나마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12,500원에 대한 지지가 좀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매도가 상당히 컸던 기관들이 매도가 어느 정도 매수로 전환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수급 요인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 14,650원에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손실폭이 크신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의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항권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야만 본격적인 추세 전환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부품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16,000원 정도까지만 설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16,000원까지 상승할 때 거래가 증가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 2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문제는 손절가가 이탈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저점 13,000원 가격이 이탈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선이 이탈이 되면 아무래도 탄력이 둔화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13,000원,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16,000원, 그다음에 지금 2만 원까지는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기아차의 수급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LG 패션입니다. 46,000원에 20%입니다. 예, LG 패션 같은 경우 이제 닥스나 타운덴트 같은 국내 의류 업계를 좀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봤을 때 지금 수출보다는 아무래도 내수가 집중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 경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좋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됐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LG 패션은 이제 54,700원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박스권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섬이나 베이직 하우스 같이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가기 때문에 국내 소비 침체에 크게 영향을 받질 않죠. 그런데 이제 LG 패션 같이 국내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의 소득 증가나 국내 경기 활성화가 굉장히 큰 폭의 영향을 좀 미칠 텐데, 지금 현재 장세 유동성 장세입니다. 실적이 좀 좋지가 않죠.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산업이 전반적으로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로 박스권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그림을 좀 크게 보면 이게 삼각 수렴형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삼각 수렴형 패턴 마지막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2020선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좀 토했는데, LG 패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없다고만 한다면 다시 한번 국내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직전 고점이었던 54,000원, 물론 1차적으로 5만 원을 돌파를 해야겠죠. 매물대가 좀 있는 5만 원을 돌파를 하고 54,000원까지 중장기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갖고 계신 종목은요? 네, 유진로봇 아, 4,205원에요. 네, 4,205원에 20% 가지고 있는데요. 예, 유진로봇 20%. 예, 이게 등락폭이 심하고 적정 주가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 좀 네.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등락폭이 좀 심하니까 좀 마음이 편치 않으시다는 점, 그리고 적정 주가는 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네. 예, 알겠습니다. 적정 주가에 대해서 좀 가치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아무래도 등락폭이 심해도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죠. 자, 네. 그럼 우리 홍희진 팀장께 유진로봇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유전 로봇 같은 경우는 매출, 전체 매출의 한 30%를 완구, 그러니까 장난감을 생산하는데 지금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나머지 한 60% 정도가 이제 로봇 산업을, 로봇 사업부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2011년도 그렇고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무적으로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재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난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굉장히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하는 심리 자체가 시장에서는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뭐 동부로봇이라든지 아이리버, 우리기술, 그다음에 뭐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삼익 THK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로봇 산업의 일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로봇 클러스터가 지금 조성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호재를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클러스터라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쉽게 얘기를 들어서 신당동 하면 이제 떡볶이가 생각나는 것 같이,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역 특정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은,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키워간다, 그러니까 지금 키워주는 그런 지금 지역이 지금 육성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성장성이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계기를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호재를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로봇 산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용 로봇 산업이 굉장히 조금 발전이 돼 있죠. 근데 이제 뭐 서비스용, 뭐 교육용 로봇이라든지 기타, 그러니까 서비스용 로봇 산업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매출액이나 전체적인 큰 시장이 형성되지 않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 좀 악재로 좀 작용할 수가 있지만은, 그만큼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성장성이 높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4,200원 정도 지금 형성이 돼 있다고 언급 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좀 급반등이 나와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4,000원이 강력한 좀 지지선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4,000원 이탈되면은 전 저점까지의 하락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4,000원 이탈 시는 3,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000원을 일단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주가가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고,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좀 세워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내일 4,500원에 대한 안착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5,000원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4,500원에 안착하지 못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일단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서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로엔을 보겠습니다. 16,000원에 25%시네요. 로엔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죠. 이유를 좀 뜯어보자고 하면, 로엔 같은 경우는 지금 대주주가 83%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 주식가 2,500만 주 정도 되니까 그 중에 한 20%도 유통이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한 500만 주 정도 유통이 되죠. 뭐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어떤 주식을 한다고 봤을 때 유통 물량이 너무 적다 보면 대주주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가 부양이 좀 되게 되면 대주주가 일거에 좀 팔게 되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유상증자를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주식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 이제 멜론 나는 가수다 방송을 좀 하게 되면서 멜론 음원 수입이 워낙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부양이 됐죠.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나 SM에 비해서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굉장히 싼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12개월 PR이 15배조차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실적은 가장 좋은 편에 속할 텐데요. 주식으로서 이제 유통 물량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멜론의 음원 수입 같은 경우는 항상 좀 꾸준한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세는 없을 것 같고, 아이유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유가 일본에 좀 진출을 해서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세를 좀 보여준다고만 한다면 주가는 좀 부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거래량이 워낙 없죠. 시장 소외주입니다.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상장되기 전에는 SM, 로엔 뭐 이런 식으로 JYP 엔터테인먼트가 매매가 좀 됐다고 하면, YG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JYP나 로엔은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SM과 YG 엔터테인먼트만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시장에 집중이 좀 모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니지 산업 자체가 주력인 두 회사가 주목을 받는 건 K-팝 한류 열풍의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6,000원대라고 하면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는 전혀 비싸지가 않습니다. 한 2만 원 정도까지 가도 로에는 충분히 엔터테인먼트 업종 PER 20배 정도는 넘게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 너무나 소외가 되어 있고 이런 소외 자체가 언제쯤 다시 관심으로 돌아설지는 제 개인적으로도 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꼬리를 달고 올라온 이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기술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가격대에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매수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거래량 없이 아주 작은 음봉들이 여러 개 나오면서 하락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손절을 하시고 다른 엔터지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로엔에 대한 답을 드렸고요. 저희가 동양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더니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단문자를 주셨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포피아입니다. 인포피아 21,000원에 30%입니다. 네.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혈당 측정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겠죠. 피를 좀 떨어뜨리면 자기 몸에 뭐 혈당이 얼마만큼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체크를 해주고는 지금 혈당 측정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은 인포피아 같이 실적이 좋은 바이오 기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 그렇고 2009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재무적으로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지금 작년 3분기 정도에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20%대를 상당히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좀 진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의료기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조를 좀 띄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산업은 물론 수출로서도 역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합니다면은 일단 주가 자체가 최근에는 좀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한 부분이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좀 여유 있게 좀 투자가 가능하시다면 제가 보던 관점에서는 거래가 지금 크게 감소되는 시점에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직까지 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은 그동안에 상당히 좀 오랫동안 바닥을 형성을 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바닥이 형성된 만큼 지금 오랫동안 좀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는데 바닥권이 11,000원에서 지금 19,000원까지 상당히 좀 큰 폭의 지금 박스권 안에 들어가면서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2012년,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그 부분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오랫동안 형성된 박스권인 것만큼 그 구간이 확실한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지선에 지금 테스트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9,000원에 대한 이탈이 종가상에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지난번에 고점 25,000원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좀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뭐 큰 폭의 상승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가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안 가서 이 종목이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을 좀 갖고 계시기보다는 좀 여유롭게 기업 가치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좀 맞다. 그래서 지금 19,000원의 19,000원에 이탈이 있다면 일단은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5,000원까지 1차적으로 들고 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OCI입니다. OCI 418,000원에 30%입니다. 예, OCI를 상당히 높은 가격에 사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OCI의 가장 큰 주가 상승 동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이겠죠. 30불 밑으로 내려갔던 OCI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에버리지로 봤을 때는 31.750달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2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올라서 50% 올랐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티가 많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셔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두바이유 상승폭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란발 제재에 따른 영향이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체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유가가 상승을 했을 때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OCI 독일에서 태양광 관련 규제에 대한 보조금 삭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OCI나 오성 LST가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분명히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I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41만 8천 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신데 OCI를 예전부터 매매를 해보셨으면 좀 아실 수가 있는데요. OCI가 이 가격대 30만 원대에서 35만 원에서 40만 원대 이
가격대를 뚫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이 가격대는 매물대도 많고요. 기관이나 외국에 대한 이견의 불일치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뚫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35만 원까지 보시는 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35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가격과 기관 조정 그리고 수급끼리의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 과정을 좀 겪고도 버티실 만하다고 하면 아주 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 뭐 내년까지도 보유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지 않고 난 단기적으로 한번 그 정도에서 손실을 감내를 하고 나오셔서 다시 한번 트레이딩 측면에서 다른 업종을 찾아보겠다고 하시면 목표 주가 35만 원에서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30불에서 지지만 받아준다고 하면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솔고 바이오입니다. 2,170원에 30%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마주죠. 테마주 얼마 전에 한번 작년 한 중순, 그러니까 12월 중순경에 상당히 좀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도 테마주 단속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부분이 아무래도 테마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한번 지금 이렇게 시세가 끝난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주가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지금 차트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1선, 그러니까 그 가격대 지금 보시면은 1,270원 구간이 이탈이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동안에 좀 주가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요, 주가가 한 차례 급락을 하고 나서 일단은 여기서 W자 패턴이 만들어질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W자 패턴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모양을 좀 그려주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단기적인 반등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좀 높죠. 지금 보시니까 2,170원이면 거의 이제 고점에 사셔갖고 지금 최대 저점까지 좀 내려오신 구간인데,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 수 있다라는 장담은 못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의료기기, 뭐 외과용 뭐 수술 기기라든지 생체용, 그러니까 지금 수술에 들어가는 뭐 뼈를 대신하는 뭐 금속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뭐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온다라는 지금 장담은 좀 못 드리지만은 현재 단기적으로 형성된 패턴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1,600원까지의 상승이 좀 일어난다라면요, 비중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목표가 한 1,800원까지 조금 상승을 좀 기다려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 1,270원 이탈시는 전량 손절하시고 1,600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면은 일단은 절반 물량 줄이시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 일단은 1,800원 이상권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한 통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예.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차 바이오엔 20%요. 차 바이오엔 12,700원. 12,700원에 20%. 네. 예, 네. 궁금하신 점은요? 단기로 들어갔는데, 네. 하자마자 계속 빠져서요. 예. 예, 재무적으로는 탄탄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 빠지는지, 단기적으로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네. 알고 싶거든요. 네, 일단 뭐 기업이 탄탄한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먼저 해봐야겠군요. 예, 이게 참 좋은 기업인 거하고 시장에서 이제 적정하게 좋은 가격으로 평가받는 그 기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차바이오엔 한번 단기로 들어가셨다는데 저희 박성일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예, 차바이오행 같은 경우 이제 재무적으로 좋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바이오 기업에 비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PR 100배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 상황, 현재 본인의 영업이익의 시가총액을 나눠봤을 때는 아주 무리가 되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이 정도 PR을 받고 있죠. 막 70배, 80배, 100배 이렇게 받는 건 아무래도 이런 주식들은 상상력의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SM 같은 경우가 3,000원 정도 했는데요. 지금 6만 원 정도까지 갔죠. 갔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마이클 잭슨과 같은 연예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세계적인 스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상상력들이 하나하나 실현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차바이오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배아줄기 세포를 좀 생산을 하고 있죠. 뭐 특허도 많고 임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매출이 되고 가시화돼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배아줄기 세포 업체를 가진 국가가 된다고 하면 차바이오엠의 주가는 지금보다 뭐 10배, 20배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제 주가가 갈 수 있는 방면은 다른 걸 좀 찾아본다고 하면 테마가 좀 형성이 돼야겠죠. 뭐 젠백스, 후너스, RNL바이오, 메디포스트 이런 것들이 좀 움직여주는 테마가 좀 된다고 하면 코스닥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해서 주가가 될 텐데 최근에 이제 테마주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들을 위주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IT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는 업황이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바이오에는 당분간 조금 움직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홀딩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손절 물량이 되고 나오지 않는 건 회사가 아무래도 차 병원을 뒤에 업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크게 연구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잘 반영이 되고 있고요. 차바이오의 매매를 좀 해보시면 아는데 물량이 많습니다. 위로 갈수록 물량이 많아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하기는 항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2,700원이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 크게 차바이오엔이 움직였을 때 나오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하실 텐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당분간은 바이오 쪽으로 테마가 몰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보다는 정책 테마주가 약간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로 들어가실 때는 정책 테마주 하시는 게 좋고 지금 가격에서 뭐 지금 10,000원 정도가 깨지지 않는다고만 보면 손절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지만 수익률 자체를 너무 높게 잡으시기보다는 그냥 13,000원, 12,500원 정도 선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나오셔서 다른 종목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문자 상담 종목들 풀어볼 텐데요. 현대차입니다. 22,000원에 20%십니다. 예, 현대차를 22,000원에 지금 매수하신 거면은 상당히 좀 수익이 좀 많이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좀 큰 폭으로 좀 개선되지도 않는다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겠죠. 그러니까 팔기도 뭐하고 안 팔자니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받쳐주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도 상당히 좀 감소가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기아차대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가 좀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판매 대수가 좀 좋다라는 게 그래도 호재로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 매도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은요. 20만 원 이탈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24만 원 이상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 20만 원을 좀 매도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4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뭐 큰 폭의 시장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수급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전고점 26만 원까지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0만 원만 깨지 않으면 일단은 24만 원까지 갖고 가신다라는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시는데 24만 원에 덥석 매도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그때 상황에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좀 관찰 후에 매도할지 아니면은 뭐 홀딩할지를 좀 결정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은 오늘 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좀 많이 못 드려서 좀 죄송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좀 상세한 또 진단을 해드렸다는 점에서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월 20일 월요일 센투자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강하게 상승하진 못했습니다만 일단 높은 고지인데도 잘 지켜냈다는 점에서 아주 반겨할 만한 그런 하루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좋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